자, 이 시간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지수법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의 뜻을 알아야겠죠? 지수법칙이니까. 그러면 지수의 뜻을 먼저 알아볼게요. 지수가 무엇일까요? 지수는 우리 미수를 몇 번 곱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위치는 어떤 문자나 숫자 위에 이 네모 칸에 들어가는 이 자리에다가 숫자를 쓰면 됩니다. 미수를 한 번 곱했으면 여기다가 1, 근데 1은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 곱했으면 두 번부터 이제 어떤 문자 위에 이렇게 1을 씁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도 나왔는데요. 넓이 배울 때 넓이 2cm 곱하기 3cm의 넓이를 구하면 2하고 3을 곱해서 6이 나오고 cm랑 cm를 곱해서 cm 제곱이 나왔어요. 이런 거예요. 자, 이때 배웠는데 그때는 지수라고 배우지 않고 그냥 cm 제곱입니다 라고 배운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지수의 뜻 미수를 몇 번 곱했습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문자 위에 네모칸 안에다가 숫자를 표현한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거랑 좀 헷갈리는 거 하나 같이 할까요? 계수를 해볼게요. 계수는 어떤 문자 앞에 쓰여지는 숫자들을 말하는데, 그러면 계수의 뜻은 뭐죠? 이 문자를 몇 번, 아까처럼 똑같이 표현할게요. 몇 번 더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표현하면 합이라고 써야 되나요? 몇 번 더했습니까? 이런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A를 만약에 두 번 더하면 A 앞에다가 2를 쓰고 이렇게 A를 쓴다는 거죠. A를 두 번 곱하면 A 위에다가 2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알겠죠? 쉬워 보이지만 막상 문자에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계수를 한번 다시 설명하면 이건 구구단과 똑같은 거죠. A를 두 번 더했어요. 2를 A번 더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계수는 구구단의 개념도 같이 갖고 있고, 또 구구단은 어떤 배수의 의미도 갖고 있죠.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미수를 몇 번 곱했습니까? 또는 자기 자신을 지수와 계수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자기 자신을 몇 번 곱했어요. 계수는 자기 자신을 몇 번 합했어요. 이런 개념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괜찮죠? 그럼 벌써 끝났어요. 볼게요. 1번의 개념 볼게요. 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르치죠? M 그대로 A의 N 곱하기는 지수를 더해다는 뭐죠? 더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걸 더하기로 인식하는 순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개념을 해준 것처럼 미수를 총 몇 번 곱했어요? 라고 표현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A를 몇 번 곱했죠? 2번. 여기는 3번. 총 몇 번 곱했죠? A를 5번 곱했어요 라고 쓸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을 세기 싫으니까 우리가 서로 더해준 거다. 다시 자, 몇 번 곱했습니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몇 번 곱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수를 더한 거다. 그래서 이 지수법칙의 곱셈법칙은 더하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자, 미수를 자기 자신을 몇 번 곱했느냐를 센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괜찮죠? 자,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 있구나. 나중에 할게요. 그럼 2번 갈게요. 2번의 개념.
가로 안에 A의 M승이 있고 가로를 닫고 N승은 몇 번 했느냐 갑자기 곱하랍니다. 자, 또 어려워지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수의 법칙의 개념에서 곱은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 또는 미수를 몇 번 곱했느냐 이거죠. 그럼 이 문제에서 미수는 어디에 해당하죠? 미수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전체 A, M이라는 애가 미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몇 번 곱했어요? N번 곱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로 표현하면 A의 제곱을 가로 닫고 세제곱이라 한다면 이 A 안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된 거죠? A의 제곱이 미수니까 미수로 그냥 써주면 돼요. 얘를 몇 번 곱했어요? 3번 곱했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지수의 법칙으로 보면 미수를 몇 번 곱했어요? 2번, 2번, 2번 곱했으니까 2번씩 3번은 곱하기죠. 아니면 다 더해야 되죠.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 곱셈 구구단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2를 3번 더한 게 구구단이죠. 3을 2번 더한 게 구구단이에요. 그 더하기를 줄여쓰기 위해서 곱하기를 만들었어요. 그죠? 자, 몇 번 곱했는지 세려고 봤더니 2번 곱했고 2번 곱했고 2번 곱했으니까 총 6번 곱한 거죠. 그러면 2가 3번 있으니까 곱하기로 그냥 표현한 거죠. 자, 기본 개념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미수를 자기 자신을 몇 번 곱했어요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곱하게 된다. 알겠죠? 가로를 풀면 결국에는 아까처럼 더하기 위에 있는 법칙과 같더라. 그 더하기가 길어지면 줄여 쓰고 싶어서 그냥 곱하기를 표현한 거라 m 곱하기 n이 됐더라. 자, 이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잘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들어서 정확한 지수의 곱셈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하면 지수 법칙의 곱셈은 뭐다? 미수를 몇 번 곱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미수를 둘 때 그죠? 또 미수가 제곱이 있는 거면 이 전체를 일단은 미수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몇 번 곱했는지를 써서 더해도 되고 나중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곱해도 된다. 그래서 이 지수 법칙을 외우는 것보다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천천히 한번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영상을 멈추고 한 요 5문제를 빨리 풀어보고 이 영상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풀겠습니다. 자, 5 곱하기 5의 세제곱은 답이 뭘까요? 5를 몇 번 곱했어요? 5를 4번 곱했어요.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두 번째, A를 몇 번 곱했을까요? A를 3번 곱했고 4번 곱했고 5번 곱했으니까 9번 곱했네요. A를 9번 곱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자,2의 세제곱을 몇 번 곱했나요? 4번 곱했네요. 곱하기 A가 아니죠. 선생님 좀 머리가 떨어지는 것 같죠?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4번 곱했어요. 결국에는 2를 몇 번 곱했죠? 3번, 6번, 9번, 12번 그냥 3, 4, 12 곱해서 2에 12번 12번 곱했어요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그럼 더 이상 이제 나눠 쓸 필요 없이 A의 6제곱 A의 10제곱 됐죠? 총 몇 번 곱했어요? A의 16제곱 16승을 곱했습니다. 괜찮죠? 넘어갈게요. 이거는 항이란다. 문자가 두 개네요. 그죠?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가 나눠져 있죠? 자, 그렇다면 미수를 몇 번 곱했냐고 물어보니까 A, B는 따로 이걸 더하거나 곱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A를 몇 번 곱했죠? 5번, 3번. 그래서 A의 뭐죠? A의 8제곱 곱하기 B의 몇 제곱이죠? B의 4제곱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지수 법칙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수 법칙의 뭐죠? 나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지수 법칙의 곱은 미수를 몇 번 곱했느냐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몇 번 곱했는지 시규에서 더한 거고, 이 나누기는 따라할까요? 약분. 그러니까 약분. 약분은 건 뭐죠? 나누기죠, 나누기. 나누기의 개념, 약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또 이렇게 a의 n-n이라고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하지 말고 이거 전에. 자, 일단 얘를 가장 먼저 분수로 바꾸는 방법. 얘가 나눠지는 애, 나누는 애 개념으로 보면, 그죠? 얘를 뭘로 만들 수 있죠? 분수로 만들 수 있죠.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을 만들 수 있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위에 a의 개수만큼 분자와 분모를 약분하면, 그쵸? 되게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a의 만약에 제곱분의 a의 세제곱이면 여기는 a를 몇 번 곱했죠? 2번. 여기는 a를 몇 번 곱했죠? 3번. 그러니까 a 한 개로 나눠주면 하나씩 없어지고 1이 되겠죠? 그죠? 또 a를 또 나눠주면 여기도 a 1이 되겠고, 곱하면 분자는 a가 되고 분모는 1이 되니까 얘는 a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자,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결국에는 a가 되니까 3 빼기 2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약분해서 뭐가 남았냐고 보니까, 그죠? 서로 약분하니까 없어지네요. 그냥 빼기가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약분이지 빼기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 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a의 7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하면 뭐가 되죠? a의 제곱이 되죠. 자, 분모에 5개의 a가 있고 분자에 7개의 a가 있으니까 5개를 다 약분하니까 몇 개가 남죠? 2개가 남죠. 그래서 a의 제곱이 남는 거예요. 자, 어떤 친구들은 여기 다 없어졌다고 그냥 0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죠. a 나누기 a는 1이기 때문에 계속 1이 남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1들은 1이니까 결국 1분의 뭐라고 해야지, 없어졌다고 0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괜찮죠, 그죠? 그래서 결론을 보니까 몇 개 약분했어, 몇 개 약분했어 이런 거죠. 그냥 그거를 따지다 보니까 지수끼리의 빼기가 됐더라. 그래서 이걸 지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법칙을 얘기하면 좀 그렇죠, 그죠? 그래 볼게요. m과 n이 같아요. a의 m제곱과 나누기 a의 n제곱일 때 a의 제곱과 나누기 a의 제곱은 같으니까 뭐예요? 그냥 무조건 1이겠죠? 우리 5 나누기 5는 1이잖아요. 10 나누기 10, 100 나누기 100도 다 1이죠, 그죠? 지수도 똑같아요. 지수랑 미수가 똑같으면 나누면 1이죠, 뭐. 그죠? 그래서 혹시 근데 이 지수 법칙에서 한번 빼볼까요?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a의 영승이네요. a의 영승이니까 0이 아니고 뭘까요? 1이라고 표현되는 거를 다르게 a의 영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 표현할 것 같거든요. 그죠? 아무튼 무조건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같으면 1이다 라는 거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법칙이래요. 되게 웃긴 거거든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서 아까까지는 이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아까는 얘가 더 컸지만 지금은 얘가 더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라 다시 똑같아요. 약분 그대로 가면 됩니다. 분모가 a에 몇 번 곱하죠? 3번 곱하고 분자가 a를 2번 곱하죠? 약분하고 약분하면 그죠? 하나가 남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답이 a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아까 뭐 빼기라며요. 그냥 빼보면 어떻게 되죠? a의 마이너스 1이 되죠.
중학교 때는 이제 마이너스 1승이라는 걸 배우지 않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울 건데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분수로 만들어서 분모가 A의 여기 1제곱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자는 1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규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해하면 금방 이해되겠죠. 그죠? 결국 뭐라고요? 약분. 약분을 했을 때 분자가 더 작으면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는 순간 분모로 바꾸고 그 뺀 값을 그냥 분모에다 놓고 분자는 1을 넣으면 되겠더라. 이해되나요? 다른 것도 해볼게요.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7제곱을 하면 밑에는 A가 7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고 A가 분자는 3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개를 약분하고 남은 게 뭘까요? 분모는 A가 4개가 남고 분자는 다 약분됐으니까 곱했으니까 1이 되겠죠. 자, 빼볼게요. 나누기니까 서로 빼보면 어떻게 되죠?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는 분수로 만들고 A의 4제곱은 분모에다 갖다 쓰고 나머지 1 이런 요령들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을 먼저 하기보다 지수의 법칙에서 나누기는 뭐다? 나누기는 약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확히 하지 않고 공부를 외워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응용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이 강의를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지수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 법칙 나누기 한번 풀어볼까요? 자, 12에서 6을 빼서 A의 6제곱. 그렇게 해도 되고 밑에 6개의 A가 있고 위에 12개의 A가 있으니까 약분했더니 6개는 다 1이 됐어요. 곱하기 1이 6개가 생겼고 여기도 1이 생겼으니까 분모의 1이 되고 분자에 남은 A의 개수가 A의 6제곱이 나오니까 답이 A의 6승이다.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지수가 같아요. 나눌 것도 없다. 그죠? 같은 수로 나누면 1이 되더라. 괜찮죠? 자, 3번. 자, 3번에 보면 앞에 수가 더 작아요. 반드시 분모가 나오겠구나. 빼면 뭐죠? 8이죠, 8. A가 8번 있고 분자는 1이 되더라. 괜찮죠? 자, 분자에 3개가 있고 분모에 11개가 있어서 3개를 약분했더니 분자에는 1이 남고 3개를 빼고 8개가 남으니까 A의 11승분의 1이 되더라. 결국엔 그냥 뺐을 때 A의 마이너스 8승이 되니까 이 마이너스는 분수로 만들어서 A의 8승을 분모에다 넣고 분자는 1이 되더라. 뭐 이런 거죠.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그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아까 곱셈법칙과 같이 나왔죠? 그죠? X의 3승이 또 제곱이 됐다는 건 뭐죠? 얘를 그냥 미수로 보면 A의 X승을 2번 곱했더라. 그러니까 A의 X승이 3인 게 2개 있으니까 X를 6번 곱했더라. 그래서 앞에는 X의 6승이 되고 그대로 곱해준 거죠. 뒤에는 X의 4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또 분모로 만들었더니 또는 빼줬더니 X의 제곱이 나왔더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가로에 곱해볼까요? 그냥 A의 6제곱이 되고 나누기 A의 5제곱과 A의 세제곱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계산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곱하기는 바꿔도 되지만 나누기는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바뀌어지면 완전히 수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2 나누기 3과 3 나누기 2는 완전히 다른 수가 나옵니다. 얘는 1과 2분의 1이 되고 얘는 뭐죠? 3분의 2가 됩니다. 숫자가 완전 틀려지죠. 그래서 나누기의 경우에는 함부로 자리를 바꾸지 말고 정확히 알고 바꿔라. 그런 부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건 뭐가 되죠? A의 나누기 A의 세제곱이니까 빼기 A의 마이너스 2승이 되니까 뭐죠? A 제곱분의 1이 되더라. 자, 지수법칙의 기초를 맞췄는데 괜찮나요? 아무튼 선생님 문제 풀 때 그죠? 문제 풀 때 또 나눠볼까요? 여기? 문제를 멈춰놓고 풀어야지 이 동영상을 멈춰놓고 풀어야지 내 답을 그대로 쳐다보고 있으면 지수법칙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가로 안에 묶인 거 있죠? 되게 쉬워요. 그죠? 묶인 거 이렇게 전개해서
A의 n승, B의 n승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볼게요 자연스럽게. A로 하지 말고 말을 예를 들어서 A로 할까요? A, B의 제곱을 보자고요. 제곱. 자, 미수를 n번, 2번 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A, B를 곱하기 A, B를 곱하게 되죠. 그럼 여기 A 생략된 게 곱하기니까 다 곱하기로 바꿔보죠. 뭐. 그렇다면 A가 2번, B가 2번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결국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그냥 A의 1승이 생략되어 있는 거에다가 이 가로 밖에 있는 걸 그냥 곱해줬다. 뭐 이런 말이죠. 괜찮죠? 자, 밑에 것도 볼까요? B분의 A가 제곱이 있을 때, 그쵸? 뭐죠, 이거? 미수를 몇 번 곱했죠? 2번 곱했으니까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인 거죠.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니까 B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이 나타나더라. 뭐 이런 거. 괜찮죠? B가 0이 아닌 건 뭐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죠. 초등학교 때 설명이 가능하죠. 그죠? 지금 할까요? 이건 나누기 개념에서 하는 거라 굳이 설명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 10 나누기 0이 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누기의 개념이 없는 거고요. 얘는 나눌 수가 없는 게 답이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할까요? 그래서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들이 항상 나누기가 들어가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들이 계속 들어간다는 거.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기본까지만 문제 풀고 여러분이 한번 실제적으로 지수법칙을 풀다가 모르면 질문을 하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 첫 번째 문제. 미수가 뭐죠? A의 A 곱하기 B의 제곱이 몇 번 곱해졌어요? 4번 곱했으니까 2개씩 4번 곱한 거고 그 다음에 A는 4번 곱한 거니까 A의 4제곱, B의 8제곱이 되더라. 괜찮죠? 두 번째 문제. A의 세제곱분의 B의 제곱이 몇 번 곱해져죠? 5번 곱해졌네요. 그러니까 B는 2개씩 5개 있으니까 B의 10이 될 것이고 밑에는 A의 15가 될 것입니다. 됐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정수 유리수의 파트에서 보면 이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죠? 그죠?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되죠. 항상 선생님이 계산할 때는 뭘 먼저 하더라? 부호를 먼저 결정해놓고 나머지를 하더라. 자, 일단 부호를 결정할 때 마이너스를 4번 곱하니까 짝수번 곱했으니까 그냥 이 결과값은 플러스가 될 것이고 2를 4번 곱하면 그죠? 16이 될 것이고 x를 4번 곱하면 x의 4제곱이 될 것입니다. 괜찮죠? 4번 봅니다. 4번. 자, 이 미수를 몇 번 곱했더라? 5번 곱했더라. 그리고 이 5번 음수를 마이너스를 5번 곱하면 마이너스다. 됐죠? 분모를 5번 곱하면 y의 5제곱이고 다시 한번 쓸까요? 예쁘게 마이너스 y의 5제곱이고 예쁘진 않네요. 2를 5번 곱하면 뭐죠? 몰라요. 하여튼 2의 5승이고 지금 급하게 안됩니다. x의 제곱은 뭘까요? x의 10승이 되더라. 괜찮죠? 자, 지수법칙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면 곱하기는 미수를 몇 번 곱했느냐.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개수는 자기 자신의 수를 몇 번 더했느냐. 그 다음에 나누기는 몇 번 약분을 했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나누기를 빼기로 알고 뭐 곱하기를 더하기로 알면 큰일 난다.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공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법